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정현주입니다. 자, 우리 수험생들 수시 전형이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이제 자신의 목표 대학과 구체적인 학과를 정하고 준비에 들어가야 할 텐데요. 지금부터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은 가장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고 할 수 있는 자기소개서 마무리를, 그리고 논술을 준비한 학생들은 대학별 논술고사의 특징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자, 수시 전형 6번의 선택. 이 누구와 의논할지 고민되는 학생들 저희 프로그램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긴급 점검 수시 전형 합격 전략 2번째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2달 앞으로 다가온 수시 전형에 대한 전략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도 진학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시는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합니다. 먼저 시카고대학교 입학사정위원을 지낸 한국교육컨설턴트 협의회 전문위원 조훈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조훈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상담을 위해서 최고의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공교육과 사교육을 대표하는 입시 전문가신데요. 먼저 이투스청솔 교육평가연구소 교육평가이사로 계십니다. 오종훈 선생님, 그리고 청원여고 교사이시면서 전국진학제도협의회 연구위원으로 계신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수시 전형을 2달 앞두고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수시 전략 어떻게 짜야 할지 고민이신 분들 저희와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상담 신청 방법 좀 알려주시죠. 네, 최근에 이제 우리 어머님들도 좀 신청을 네. 많이 해주시고 저희 설명회가 이제 있는데 설명회 끝난 다음에 상담 신청 많이 해주시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가 개편이 돼서 여러분들이 입시 상담을 할 때 상당히 편하게 이렇게 자료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언제든지 상담 신청하실 수 있고요. 또 생방송 중에 바로 전화 줄 수 있습니다. 02-3789에 9595에서 9597번까지 전화 주시면 되고요. 혹시 여러분이 아프리카 TV를 시청하고 계시다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대화창에 질문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 모두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으로 상담을 진행을 할 때 가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출하신 개인정보는 또 철저하게 보호가 된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상담 신청 방법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은 사전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인데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한 후에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하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수험생에게 직접 전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하지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네, 반갑습니다. 어머니께서 전화 주신 것 같은데요. 소개 좀 부탁합니다. 예, 저는 고3 자연계 남학생의 엄마입니다. 네, 요즘에 수험생 못지않게 우리 부모님들도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 괜찮으세요? 네. 네. 자,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예, 우리 애가 이과를 선택했지만 문과 쪽에 관심이 많아서 교차 지원도 가능한지 상담받고 싶어 전화드렸습니다. 네, 교차 지원을 생각을 하고 있군요. 자, 이번 예. 상담과 분석은 박문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성적 등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우선 교과 성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내신 성적은요, 2학년 2학기 성적이 대부분 3등급입니다.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물리, 생물, 그리고 지구과학이 2등급이고요. 모의 수능 점수입니다. 6월달 점수 성적인데요. 우선 가채점이기 때문에 그냥 추정 자료로 그냥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어가 1등급이고요. 수리 가형이 2등급, 그리고 외국어가 2등급, 그리고 탐구가 3, 4등급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 4월 모의 수능에서는 3, 1, 1, 3의 등급을 맞았습니다. 비교과 활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내 활동으로는요, 1학년 때 학습부 부장을 했고요, 2학년 때 1학기 학급 안정 부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활동으로는 청소년 봉사계 단체 활동을 했었고요. 그리고 수상 경력으로는 학력평가 우수상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2011 학제 우수 동아리상 물리탐구반 동아리가 금상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지망대학과 학과가 지금 미정인 상태입니다. 네. 자, 교차 지원을 생각하는 학생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외국어 모의 수능 성적이 아주 네네. 뛰어난데요. 성적 어떻게 분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성적 분석보다는요, 현재의 위치를 정량적인 기준에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내신 성적 같은 경우에는 1학년 때 3등급, 2.6등급에서 2.8등급이 평균 등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2학년 때는 1학기 때 2.6, 그 다음에 2학기 때 3등급에서 2.8등급 정도 됩니다. 그런데 평균 등급으로 1학년, 2학년이 서로 동일하지만 네. 실제로 성적이 좀 들쭉날쭉한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성적을 가지고 내신 중심 전형을 지원을 한다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서울 시내 좀 중하위권 대학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모의 수능 기준을 말씀을 좀 드리면
원점수를 기준으로 하면 7.3% 정도의 상위 누적 퍼센트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표준점수와 100분위 기준으로 한다면 5%까지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한다면 원점수로는 이렇게 퍼센트가 좀 낮지만 표준점수는 좀 높아진다는 얘기는 언수에는 잘하고 탐구는 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지금 현재 표준점수를 추정 자료지만 추정을 해보면 517점 정도입니다. 그럼 이 정도 성적을 작년과 좀 비교를 해본다면 중앙대학교의 경희대학교 그리고 두 학교 수학과 정도를 지원하는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네.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자연계열 학생인데 진짜 문과에 대한 학과도 좀 관심이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 그 지원 전공을 결정하지 않은 거 보면 아직 전공에 대한 선택이 좀 아직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입학사정관이라든가 이렇게 서류를 가지고 준비하는 전형보다는 좀 다른 전형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중요한 부분은 전공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언부터. 예,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비교과의 활동이 사실 좀 없는 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방향을 잘 못 잡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잡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면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진로를 좀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학 입시라는 것을 코앞에 목전에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삶을 살면서 가장 큰 것이 이제 직업, 행복하게 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은 지금 거기에 경유지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반드시 대학을 좀 입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진로 학과를 좀 결정을 좀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진로는 본인이 좀 행복한 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복한 일을 하기 위해서 좀 배워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게 이제 바로 전공이 되면 되겠는데요. 제가 어머니께 좀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지금 어머님이나 또는 아드님이 생각하기에 평소에 좀 관심이 있거나 이런 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게 좀 있나요? 얘는 좀 미술 쪽에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네.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어요. 미술 쪽에 구체적으로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죠? 미술은 뭐 회화 같은 거죠. 뭐 자기가 자유롭게 그리는 거. 자신이 직접 그림을 그리는 거요? 네. 네. 그러면 이게 사실 그러면 지금 뭐 예체능 쪽을 생각하면 조금 시간적으로 좀 부족한 편이니까요. 우선은 제가 현재 상태에서 그래도 좀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뭐 전략을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입시라는 것이 자기가 가장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형을 찾고 그런 모집 단위를 지원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지금 상담을 한 학생은 가장 큰 장점은 사실 수능입니다. 네. 예, 교과 성적도 지금 선택권을 많이 확보하기는 조금 좀 적은 편이고요. 그리고 비교과 활동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많이 좀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가장 지금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수능 성적입니다. 그래서 수능 준비를 좀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지 않겠느냐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수능만 가지고 하기엔 좀 시간이 좀 정시까지 기다리긴 좀 그러니까 수능 준비가 곧 논술 준비인 대학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대학 중심으로 그래 논술 전형을 좀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그리고 논술 전형에서도 우선 선발과 인반 선발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학생이 모의고 성적이 좋으니까요. 조금 더 분발한다면 우선 선발을 노리는 것도 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모의 평가를 기준으로 좀 객관적으로 분석을 해서 앞으로 방향을 좀 다시 한번 좀 점검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성적이 지금 아까 출렁거린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로는 이번 기말고사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과 학생입니다.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이번 기말고사가 성적을 올리는 역할은 좀 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성적을 떨어뜨리는 것은 좀 막아야 됩니다. 문과에 비해서 이과 학생들이 적습니다. 학교들마다. 그래도 반반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올리는 효과는 나타나지 않지만 실제로 떨어진 효과는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말고사는 그래도 최대한 선방을 하는 수준에서 좀 기말고사를 좀 치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좀 굉장히 고민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미술 쪽에 흥미를 느껴 하고, 그리고 하지만 지금 자연계를 선택한 입장이고, 그리고 어머니가 앞서는 또 교차 지원에 대한 말씀도 하셨거든요. 근데 이과 학생이 문과로 교차 지원을 할 경우에 어떤 점을 좀 주의를 하고 고려를 해야 될까요? 네, 현재 사실은 교차라는 말은 의미가 좀 없습니다. 옛날에 이제 계열이 갈려 있을 때는 좀 그런 게 의미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수능을 응시하는 과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문과형 학생들이 이제 사탐을 보고, 그다음에 이과 쪽 사회과학 집중과정 학생들이 이제 과탐을 봅니다. 그런데 그 과목을 이제 문과,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문과 학생들이 과탐을 보거나 이과 학생들이 뭐 사탐을 보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것이 교차가 아니고요. 대학이 이제 문을 열어놨습니다. 문과임에도 불구하고, 문과 계열의 과임에도 불구하고 수리 가나를 열어놓는다든지 아니면 탐구를 사회탐, 과탐을 둘 다 허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교차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추천할 대학들 중에 이제 서강대학교가 이렇게 열려있는 대학이고요.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과 학생들은 사탐만 이렇게 허용을 하기 때문에 과탐을 본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제도상으로는 충분히 열려있는 대학들이 많지만요. 네. 실제로 지금 이 친구가 갈 수 있는 일반 전형, 논술 중심의 수시 전형에서는 열려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조심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문과의 모집 단위를 지원했을 때는 논술을 문과 걸 봐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지금까지 공부한 것이 이과형의 공부를 했는데 지금 문과형 논술을 쓸 수 있을지 그것이 대비가 된다면 충분히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 교차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좀 있어야 되겠죠. 네. 예. 네. 자, 이제 교차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제 우리 학생의 기본적인 성적을 본다면 역시 내신 성적보다는 모의고사가 좋고 그래서 정시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수시적으로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논술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서 지금 현재 수시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추천 학교가 있다면 어떤 학교인지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교과 성적인 좀 중위권 정도고요. 그리고 비교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면 수시에서 저희가 노려볼 수 있는 것은 전략적으로 세워볼 수 있는 것은 일반 전형을 분명히 염두에 둘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반 전형에 대해서 몇 가지 대학을 좀 추천을 해드릴 텐데요. 네. 최저학력 기준을 좀 주의 깊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서강대학교 일반 전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강대학교 일반 논술 전형입니다. 일반 논술이라는 전형의 이름이고요. 541명을 뽑습니다. 우선 선발로 일반 선발로 반반의 학생을 뽑고 있는데요. 우선 선발은 논술 70에 학생부 교과 비교과 합해서 30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선발은 논술 50에 학생부 교과 30, 비교과 20입니다. 근데 최저학력 기준 한번 보세요. 우선 선발이 이과 학생이기 때문에 이과만 말씀을 드리면 수리, 가형, 과탐, 백분위 합이 180 이상입니다. 또는 언수외 모두 4등급 이내고요. 일반 선발은 최저학력 기준이 언수리, 가, 외, 과탐 중에 4개 중에 2개 2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균관대학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는 수시 2차 일반 학생 정예에서 총 1192명의 학생을 뽑습니다. 우선 선발로 70%의 학생을 학생부 30과 논술 70을 뽑고 있는데요. 최저학력 기준을 보시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수리가, 과탐 2개 영역 등급의 합이 3 또는 수리가, 외국어 백분위 합이 192 이상을 원하고 있고요. 소프트 외학과는 조금 더 높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 선발도 보면요.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30% 학생을 학생부 50에 논술 50을 뽑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과에서는 3개 영역의 등급 합이 6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중앙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논술형이라는 전형 트랙이 있는데요. 논술형은 이제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우선 선발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일반 선발이 있는데 일반 선발도 그 안에서 수능 우수 학생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높은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 일반 선발이라 그래가지고요. 최저학력이 조금 다소 낮은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다면 최저학력 기준은 수능 우수에서는요. 수리과, 과탐 등급이 합이 2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1, 2를 원하고 있고요. 또는 수리과에 외국어를 합쳐가지고 과탐까지 해서 합이 4, 1, 1, 2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능 우수 선발입니다. 자, 일반 선발 또 다른 과를 보면요. 예, 나머지 과들은 이렇습니다. 수능 우수에서 수리과와 과탐 등급 합이 3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이제 1, 2년 상위과였고요. 1, 2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앙대학교의 수시 논술 전형이 모습이었고요. 마지막 한양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양대 같은 경우 815명을 논술 전형으로 뽑고 있습니다. 우선 마찬가지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 이렇게 나누는데 우선 선발을 먼저 살펴보시면 자연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변이 언어, 수리, 과학, 과탐 또는 수리, 과학, 외국어, 과탐. 그러니까 수리, 가형과 과탐이 필수가 또는 언어와 외국어를 집어넣었을 때 합이 4가 되느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1, 1, 2가 된다는 얘기고요. 또 수리, 가형과 과탐이 모두 1등급도 용인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반 선발 같은 경우에는요. 자연은 2개 2등급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이 좀 높은 편이고요. 네. 일반 선발도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높은 편이라는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그걸 충족할 수 있는 학생이 좀 적은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선택권, 합격에 좀 가까이 간다면 지금 수능 성적이 그래도 가장 경쟁이 높은 부분이기 때문에 논술 준비와 병행해서 네. 수능 점수를 좀 올리겠다는 전략을 짜는 것이 지금 상태든 추천해볼 만한 전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어머니 잘 들으셨을 텐데 선생님께서 서강대와 성균관대 그리고 중앙대, 한양대까지 지금 논술 전형 그리고 일반 전형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잘 들으셨죠? 네. 네, 표가 워낙 많아서 들으시면서 좀 이해를 잘 하셨을지 궁금한데 혹시 더 여쭤보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셔도 되겠습니다. 궁금했던 거 다 말씀해 주셔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오정훈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지금 교과, 비교과 지금 보고 계시는데 어떠세요? 전화 말씀해 주시죠. 예. 아마 이제 학생의 가장 큰 고민이 이제 교차 지원을 일단 결정해야 될 상 같아요. 그래서 네네. 아마 학부를 결정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선생님이 말씀한 대로
자연계를 선택하느냐, 인문계 무집단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네. 수시 경우는 현재 정도에서는 그래도 현재 있는 그 자연계 모집단에서 선택하는 것이 조금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요. 네. 아니 이제 이게 교차를 했을 때는 수시 논술이라는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어려움이 있는데 아마 정시까지 간다고 하면 단순히 수능 성적을 가지고서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교차가 좀 무리 없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 지원할 때는 교차를 고려하지 않고 네네. 일단 자연계 모집단에서 최선의 과를 선택해 보시고요. 네네. 정시 지원할 때는 뭐 성적 가지고 이제 가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교차가 좀 더 편안하니까 그때 가서 한번 본격적으로 교차 지원을 고려해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네네네.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머니 오늘 상담이 많은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어떠셨어요? 예,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이 진로와 학과 문제 때문에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겠지만 오늘 네.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다시 한번 아는 유감과 꼼꼼하게 살펴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은 내신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이 좋고요. 내신은 2점대 중반입니다. 따라서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중앙대학교와 경희대 수학과 정도의 지금 선에 지금 있는데요. 현재 우리 학생의 준비 전략은 일단 수시에서는 비교과라든가 진로에 대한 준비가 안 되기 때문에 논술 위주의 전형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논술 중심 전형으로 갈 때 추천대학입니다. 서강대학교 일반 논술 전형, 성균관대 일반 학생 전형, 중앙대학교 수시 통합 전형 논술형, 그리고 한양대학교 일반 우수사 전형을 고려하셔서 자연계 논술을 꼭 준비하시고요. 정시까지 갈 경우에는 교차 지원도 고려해서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특별한 해결책 2013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국내 최고의 공교육 전문가들이 알려주는 각 대학의 수시 지원 방법과 전형별 공략법. 6월 7일 치러지는 평가원 모의고사 난이도와 출제 경향. 2013학년도 대학 입시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수험생들의 입시 길잡이가 되어줄 2013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6월 16일 토요일 오후 2시 노원 구민회관에서 펼쳐집니다. TBS와 한국경제신문, 한국교육컨설턴트 협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13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 본 입시 설명회는 무료로 진행됩니다. 네, 바로 이번 주 토요일입니다. 6월 16일 오후 2시 노원 구민회관에서 또 한 차례 2013 대학 입시 정보 설명회가 펼쳐지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만나실 수 있는 최고의 입시 전문가께서 현장에서 수시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또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합니다. 네, 저는 정보통신 분야에 관심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정보통신 앞으로 어떤 직업을 갖고 싶으세요? IT 컨설턴트. 좋습니다. 자, 입시와 관련해서 요즘 고민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한가요? 몇 달 전부터 논술하고 적성검사 수업을 듣고 있는데 둘 중 어떤 걸 준비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네. 자, 이제는 또 선택을 하고 집중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됐지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오종원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학생의 교과 내신 성적 1, 2학년 평균 등급을 보겠습니다. 국어 2.0 등급, 수학 3.9, 영어 3.4, 과학 3.5에서 국영수가 4개 교과 평균 3.3 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의 수능 성적인데요. 지난 6월 7일 날 치른 이제 6월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언어가 3등급 예상되고요. 수리 가 5등급, 외국어 4등급, 과탐에서 화학 1 4등급, 생물 1 5등급, 생물이 4등급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모의 수능 이제 결과로는 평균 3.6등급이 나왔고요. 이번 6월 모의 수능 성적은 평균 4.0등급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금 하락했네요. 예. 네, 이번에는 비교 활동입니다. 비교 활동은 교내 활동이 있는데요. 1학년 때 청소년 적십자 RCY반 활동을 했었고요. 3학년 1학기 학생회 대외 활동을 했습니다. 교회 활동으로는 청소년 활동 진흥센터에서 문화재행사 소포터즈를 활동했고요. 대한적십자사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수상 경력으로는요, 상당히 많은데요. 2012학년도 영어 단어 능력 인증대 장려상 4위를 했었고요. 그다음에 교내 컴퓨터 정보상도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의 우수활동상 우수상도 수상했고요. 자, 지망대학으로는 1지망 세종대 정보통신공학과, 2지망으로는 이제 광운대 전자통신공학과, 3지망은 동국대 정보통신공학 전공을 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내신 성적과 모의고사 모두 3점대 중반 가장 고민이 많은 학생이에요. 그러게요. 예. 역시 이제 우리 학생이 또 논술과 지금 적성검사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성적 분석도 부탁드립니다. 예. 네. 학생이 이제 성적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 학교 평균이 2.9등급이었는데 2학년 때는 평균이 3.6등급을 해서 약간 하락했습니다. 네네. 이분 성적 주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번 6월 모의 수능 성적을 언수의 표준 점수 기준으로서는 323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추정하기로는 상위 누적 43%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원수의 과 4개 영역 기준에서는 표준 점수 합이 432점인데 이 정도 성적은 상위 누적 42% 예상이 되어서 실제 이 성적 가지고서 정시에 지원한다고 하면 경기권 자연계 대학인데 네네. 대진대, 용인대, 한시대 등이 아마 지원서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 4월 모의 수능으로 보면은 약 30% 정도의 성적이 나왔는데 아마 이번에는 이제 재수생도 같이 보는 그렇죠. 시험이다 보니까 떨어지죠. 성적이 좀 하락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지금 앞서 우리 학생이 논술 전형 그리고 적성 검사 전형에서 조금 아직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실까요? 현재 학생의 성적대를 본다고 하면 평균 이제 3, 4등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이 그런 경우에서는 적성 전형이 좀 더 타당할 수가 있습니다. 네. 현재 성적이 이제 앞으로 2, 3등대로 쭉 치고 올라간다고 하면 논술 중심 전형도 고려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정도의 성적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는 적성 중심 전형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적성을 보는 대학도 많다 보니까 그 지원 대학별 적성고사 대비에 주력하는 것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예. 특히 나중에 저희가 소개하겠지만 세종대 경우에서는 이제 이번에 올해 모의 적성 시험을 봤는데 네네. 다른 학교 다르게 수리 영역에서 단답형 주관식 시험을 또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사지전대형 시험이었는데 네네. 우리가 이제 수능에서 보듯이 354라는 답을 적다 보면 그렇게 단답형 적듯이 네네. 이런 부분이 나온 것이 특징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논술 준비가 아마 학생이 조금은 좀 돼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할 때도 지금 정도로 보면 적성이 4개 정도를 쓴다고 하면 네. 논술 2개 정도 쓰는 정도.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적성을 수시 1차 쓴다고 하면 논술을 이제 수시 2차 정도 쓰는 수능 것이 가장 정성을 보고요. 합리적이지 예.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네네. 논술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고 하면 한번 수시 2차 정도의 서울 쪽 중하위권 대학 논술도 한번 공략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종적으로는 이제 수능 최저 기준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네. 적어도 이제 두 경력은 3등급 목표가 중요하다 네네.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가능한 부분이 언어 또는 외국어에서 3등급 달성하는 것, 과탐 부분에서 3등급 이내를 달성한다고 하면 예.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정도 동시학과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올해 어찌됐건 그 수시가 이제 6회 제한이 되면서 네, 전략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습니다. 역시 이제 우리 학생의 논술과 적성 사이에서 할 때 우리 오정훈 선생님 조언은 일단 4개 정도는 적성으로 하되 예. 2개 정도를 논술로 만약에 준비돼 있다면 해라. 써볼 수 있다. 대신 예. 수능 체제 등급을 꼭 고려해라. 지금 이렇게 예.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이 지금 지원하는 대학들도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좀 추천해 주실 만한 전형과 대학을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적성 주심 전형 가운데 학생이 이제 원했던 정보통신공학과 중심으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에 잠깐 이제 내용을 한번 보실 텐데요. 세종대 수시 1차 일반 전형이 있습니다. 정보통신공학과 모집 단위가 있고요. 전형 방법은 학생 모 50과 적성 50으로 전형합니다. 자연계는 이제 수능 취작력 기준이 수과 중 한 개 영역, 수의 과중이죠. 한 개 영역 3등급 이내라는 것이 있고요. 과탐은 이제 2개 영역 평균 등급이라는 것을 조건을 충족시켜야 됩니다. 다음은요. 한성대가 있는 한성대도 수시 1차 전공적수 우사 전형에서 정보통신과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학생부 30과 적성 70인데 전통적으로 이제 이 경우에 수능 취작력 기준이 없습니다. 명지대도 이제 그 수시 1차에서 일반 전형에서 전공적성을 보고 있는데요. 1단계는 학생부 100%인데 40배 수니까 뭐 거의 대부분 통과될 것으로 보이고요. 2단계에서는 이제 학생부 50과 적성 50인데 역시 수능 취작력 기준이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광운대를 추천하시네요. 네, 광운대도 볼까요? 이제 지금은 모의고사는 이제 논술 중심 전형입니다. 네. 광운대 수시 2차에서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고요. 정보통신공학과 모집 단위가 있는데 학생부 40과 논술 60으로 전형하고 수능 취작력이 있습니다. 언수의 탐 중 상위 2개 영역 평균 3등급 이내 이걸 보시면 되고요. 동국대에도 이제 수시 2차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정보통신공학 전공은 학생부 30과 논술 70으로 전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수의 중 한 개 영역 2등급 이내가 수능 취작력 기준이고 이것이 아니면 또는 이제 2개 영역 3등급 이내라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이번에는 국민대 국민대 수시 볼까요? 2차입니다. 국민대 수시 2차 논술 우수자 전형이 있는데 이제 전자공학부로 모집합니다. 우선 선발에서는 학생부 30과 논술 70으로 일반 선발은 학생부 50과 논술 50으로 전형하는데 여기서
우선 경우에는 수능 취재 기준이 없습니다. 일반 선발에만 있는데 일반 선발의 수능 취재 기준은 원수의 과중 1개 이상 2등급 이내 또는 2개 영역 이상 3등급 이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선생님께서 적성 중심의 전형과 논술 중심의 전형 딱 6곳을 지금 추천을 해주셨는데, 네. 자, 조은 선생님께서 이 세종대와 그리고 한성대, 명지대 적성검사 실시 예정일을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까요? 네, 오정 선생님 이제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이제 수시 1차에서 수능 이전에 이제 적성검사를 보는 전형을 적성검사 전형으로 준비를 하고, 네. 그 다음에 수시 2차에서는 논술 전형을 준비했는데, 일단 세 학교, 세종대, 한성대, 명지대학교의 적성검사는 수능 이전에 열립니다. 그래서 세종대학 같은 경우는 10월 27일과 28일 날 적성검사가 있고요. 한성대는 10월 14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명지대가 가장 빠른데요. 9월 22일 날 명지대가 적성검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적성검사는 이제 학교별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특히 올해 이제 바뀐 내용에 대한 공지가 나가 있기 때문에, 아까 네. 우리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세종대 같은 경우는 수리 영역에서 단답형도 이제 출제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준비를 하신다면 아주 성공적인 전략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선생님께서 다행히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을 추천을 해주셨는데, 혹시 지망대학의 적성검사 유형 좀 기출문제를 통해서 살펴봤나요? 네,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십시오. 이번에 수시 지원을 6개밖에 못하는데 네. 1차, 2차 모집이 몇 개씩 나눠서 지원하는 게 유리한 줄 알고 있습니다. 아, 1차와 2차 횟수보다는 선생님 앞서 말씀하신 예. 대로 적성일 거냐 논설일 그러니까 거냐를 전형 좀, 유형이 일단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보통 이제 학생이 이제 수능에 좀 자신이 있다고 하면 네네. 사실 보통 수시 2차를 중심으로 해서 수능 이후에 본 전형이죠. 그렇게 네네. 지원을 해도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수시에서 또 이제 수능에 대해서는 어떤 자신감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네. 수시 1차에 좀 목표를 줘야 되는데, 이번에 이제 6월 모의고사 결과가 실제로는 6월 말 정도 나오겠죠. 네네. 그리고 이후에 이제 9월 달 다음부터 보겠지만, 네네. 그러니까 수능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고 하면 수시 2차를 더 쓸 수 있습니다. 네네. 근데 수능에 대한 자신감이 좀 떨어진다고 하면 수시 1차에 많은 목표를 두고서 네. 카드를 좀 가능한 그쪽 많이 던지는 것이 네네네.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정도에서 본다고 하면 적성에 4번 정도, 네. 이제 2번 정도가 가장 무난할 것 같고요. 네네. 그리고 현재 정도의 수능 성적이 그래도 유지된다고 하면 그래서 수시 1차에 많은 목표를 두고서 좀 네네.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네네.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수준으로 이제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된다는 네. 얘기고, 우리 박문 선생님, 우리 이 학생의 성적 때 상당히 많은 학생들이 네. 있죠. 어떻습니까? 조언 한 말씀 해주세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네네. 드리겠는데, 이 친구한테요. 적성검사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의 특징, 이 네.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했으면 네네.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한마디로 생각하면 1점과 한 문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이 바로 적성검사 전형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번 기말고사 때도 성적을 챙겨놓고 시험을 보는 것과 성적을 챙기지 않고 시험 보는 게 큽니다. 학생부 이 적성검사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이 다 3등급, 4등급, 5등급의 학생입니다. 네네. 비슷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의 적성검사 실력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럼 당연히 3등급 학생들이 적성검사 실력도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가 좀 성적이 부족하면 다 적성검사를 많이 할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더 확실하게 비교 우위에 있으려면 네네. 이번 기말고사를 잘 봐서 네. 적성검사 문항을 한 문제를 더 맞은 것만큼의 이익을 챙기고 적성검사에 임하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 말씀 잘 이해하셨죠? 네. 네, 적성검사 유형만 올인해서는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내신 관리를 상당히 잘해야 된다는 말씀 덧붙여 해주셨는데 잘 이해하셨어요? 네. 네, 좋습니다. 날씨 많이 더워지면서 컨디션 관리하기 힘들 텐데 열심히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고3 남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전자정보통신 관련 분야를 희망하는 학생인데요. 역시 3등급 때 있기 때문에 적성검사와 논술 전형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학생 두 가지 전략입니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고려해서 2개 영역이 3등급 이내로 들어오는 조건으로 해서 논술 전형을 준비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적성검사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3등급 때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말고사 잘 치러주시고, 적성검사는 학교 유형별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추천대학 전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성검사 전형으로는 세종대학교, 한성대학교, 명지대학교의 수시 1차의 전공 적성 전형을 추천하고요. 논술 중심 전형은 수시 2차에 광운대, 동국대, 국민대학교의 논술 우수자 전형을 추천합니다. 네, 자 이번 시간은 공신노트 시간입니다. 공신들의 공부 비법 가운데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공부법을 하나 콕 짚어서 전해드리는데요. 오늘은 서울시립대의 강금윤 학생을 함께 만나보시죠.
서울시립대 입학사정관 전형인 UOS 포텐셜 전형으로 대학에 합격한 제 친구는요. 눈에 띄는 교회 활동은 없어요. 대신 다시 한번 보게 되는 많은 교내 활동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단 진심 어린 조언은 항상 귀 기울이고 적극 받아들여요. 반장이나 부반장을 한 리더 경험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고 싶은 일에 대한 추진력과 사람을 이끄는 힘이 있습니다. 세무학과 1, 2학번 금윤이야 학교에서 스펙 쌓는 비법을 여러분께 강력 추천해 드립니다. 강금윤양의 공교육만으로 입학사정관 전형 합격하는 비법 지금 시작합니다. 반값 등록금으로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서울시립대. 이곳에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안녕하세요. 서울시립대학교를 학교에서 쌓은 스펙만으로 합격한 세무학과 1, 2학번 강금윤입니다. 경제 관련 책 읽는 것을 좋아하고 조세 문제에 대한 관심이 남달랐던 여고생 강금윤양. 경제 관련 책을 쓴 저자를 직접 초청해 만남을 진행할 정도로 꿈은 확실했지만 입시 전형을 고르는 것은 쉽지 않았는데요. 정시와 일반 수시 전형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다 아버지께 조언을 구했습니다. 아빠, 나 세금 문제에 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은데 어느 대학에 지원하면 좋을까? 금윤양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아버지는 뜻밖의 제안을 해주셨는데요. 이번에 처음으로 학생을 모집하는 세무학과 UOS 포텐셜 전형에 지원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사고가 건전하고 청렴하며 근면 성실한 학생을 뽑는 취지에 금윤양이 제격이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저는 3년 동안 지각, 조퇴 결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누구보다 성실하고 건전한 학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세무학과에 지원했습니다. 금윤양은 아버지와 충분한 상의를 한 후 검토를 하고 나서 자기소개서 작성에 들어가는데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활동을 기억해내야 하는 금윤양에겐 전쟁 중인 장수의 천군만마와 같이 든든한 지원책이 있었습니다. 고1 때부터 공부 계획, 대회 참여, 독서 기록, 토론 주제, 활동 후기 등을 그때그때마다 한 장, 두 장씩 적어놓은 자기관리 노트였는데요. 저는 교회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교내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좋아하고 또 하고 싶은 교내 활동을 찾아서 적극적으로 했던 것이 제 스펙이 되었다고 생각해요. 금윤양은 학교에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 하나 더 있었는데요. 아버지만큼 믿고 의지한 선생님이 곁에 계셨다는 겁니다. 제가 책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거나 공부하다 모르는 게 생기면 선생님을 자주 찾아갔는데요. 선생님께서는 항상 친절하게 답을 찾을 수 있는 힌트를 많이 주시고 또 그래서 제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그 부분이 참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의 도움은 수능이 끝나고 면접을 준비할 때 더 빛을 발했는데요. 자신의 20년 뒤의 모습은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제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처음 선발하는 학과 전형이기에 예상 질문도 없어 막막해하는 금윤양을 위해 함께 예상 질문을 뽑고 답변을 제대로 할 수 있게 살펴주셨습니다. 학교에서 했던 활동들에 대해서 자신의 역할 그리고 성과 그리고 거기서 자기가 본받았던 점들을 또 수행하려는 그런 점들이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면접에 있어서 태도도 역시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요. 학생이 계속해서 밝은 모습으로 또 면접을 진행하였고 그 안에서 자기가 또 적극적으로 대답을 하려는 의지가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화려한 교회 스펙을 쌓는 대신 탄탄한 성적을 밑바탕으로 삼고 각종 교내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학교에서 모든 스펙을 만들어 놓은 금윤양. 앞으로 모의고사와 같은 각종 시험들을 계속 보게 될 텐데 그런 시험들의 결과 하나하나에 연연하기보다는 여러분 앞에 놓인 기회들을 잘 찾아서 항상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학교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학교 안에서 내신부터 면접까지 모든 것을 공교육으로 시작해 공교육으로 완성한 강금윤양.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하는 모범 답안을 보여준 공신 노트였습니다. 서울시립대 1, 2학번 UOS 포텐셜 전형 합격생 강금윤양의 공교육만으로 입학사정관 준비하는 비법. 하나, 입시 전형, 선택의 폭을 넓혀 생각한다. 둘, 학교 동아리 및 행사, 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기관리 노트를 만들어 기록해둔다. 셋,
학교 선생님과 부모님의 조언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나간다. 정말 학교 생활을 성실히 함으로 인해서 대학 합격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를 잘 보여준 우리 강금윤 학생의 합격 사례 잘 보셨습니다. 자,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이번에는 또 세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문계 고3 딸을 두고 있는 엄마입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어머니. 요즘에 네. 아이 뒷바라지 하느라 힘들진 않으시고요? 예, 다들 힘들게 하시는데요. 뭐. 네. 오늘 예. 공통적으로 어머니들께서 그냥 힘들다라는 표현 대신 웃음으로 대신 말씀을 해주시는데, 자, 오늘 입시와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신가요? 예, 제 딸이 연고대 수시 논술 전형을 중심으로 계속 공부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네. 그런데 서울대 수시 전형을 지금 같이 준비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상담 전화 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박문수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 등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여학생입니다. 인문과정의 학생이고요. 우선 내신 성적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2학기 성적입니다. 국어 문학 과목이 3등급이었고요. 미통기가 3등급, 또 영어 독해가 1등급, 그리고 사회 과목들이 2, 3, 4등급이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모의 수능의 가채점 결과지만 좀 수정을 해보면 언어는 2등급, 수리 나형은 2등급, 그리고 외국어는 1등급, 그리고 윤리, 사회문화, 경제지리가 2, 3, 3등급입니다. 4월 모의 수능에 비해서 조금 더 많이 달라진 성적이라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네. 자, 이제는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네, 교내 활동입니다. 우선 1학년 1, 2학기에 모두 학급 급식 관리 부장을 했고요. 그리고 2학년 2학기에 학교 자율선도 부장을 했습니다. 교회 활동으로는 홀트복지타운에서 장애인 직업재활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특기상 수상 경력을 보면요.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보면 영어, 그리고 프랑스어, 어학에 대해서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것이 검증된 것이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문학경시대 상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봉사활동 소감문 쓰기 장려상을 받은 경력이 있습니다.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망대학은요. 1지망에서 서울대 언론정보학과를 희망하고 있고요. 2지망으로는 연세대 언론홍보 영상학부, 그리고 3지망은 고려대 미디어학부를 희망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네, 비교적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학생인데요. 우수한 학생들은 또 그들만의 또 어려움을 많이 토로를 하고 있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 어떻게 분석하셨는지요? 제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말씀드리기가 좀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1학년, 2학년은 학생부 성적만으로 본다면 지금 한 2등급대 네네. 초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성적으로 지금 희망하는 대학에 전형을 지원하기엔 조금 무리가 네네. 있는 성적이라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학력평가 성적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 달에는 모두 1등급이라 네네. 대단히 만족스러운 성적이었는데 지금 6월 달 성적에서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절대적으로 감정적으로 보실 필요가 없고요. 이성적으로 좀 판단을 좀 해야 됩니다. 네네. 왜냐하면 6월 모의 평가를 기준으로 학생들의 수시의 지원 전략을 세웁니다. 네. 3월달,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 있는 재학생들, 고3 학생들만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6월 모의 평가 같은 경우에는 졸업생이 약 응시생이 한 12% 정도가 들어와서 네네. 시험을 보게 됐는데요.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세울 수밖에 없는 것이 9월 모의고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사실은 이미 수시는 마감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6월 모의고사를 좀 객관적으로 좀 분석을 하고 네. 얼만큼의 성적 향상의 폭이 있는지 이런 걸 토대로 좀 판단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학생의 성적은요. 원점수를 기준으로 할 때 한 4.5 정도 100분이 네네. 누적 100분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표준 점수로 본다면 5%로 늘어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언어 수리의 점수가 조금 다른 학생에 비해서 좀 처진다고 볼 수 있는 네네네.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수이 좀 메인 과목이 조금 처지는 것이 좀 아깝고요. 네. 그리고 이제 100분위로 본다면 이제 4%까지 가는데 이 정도 성적이 되더라도 사실 실제로 지금 희망한 대학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네네. 지금 이 정도의 누적 100분위를 가지고 있다라면 현재 상태로는 건국대학교의 상위 학과, 또는 네네. 경희대학교 하위권 학과 네네. 정도를 지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네. 비교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비교과 같은 경우에는 수상 경력은 상당히 외국어 중심으로 우수합니다. 네네. 하지만 나머지 특별활동 사항이라든지 봉사활동 사항 같은 경우는 조금 좀 미흡하고요. 네네. 세부능력비 특기 사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학생만 해당하는 것의 항목이 조금 더 많이 적습니다. 네네. 다시 얘기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자기소개를 쓰거나 서류 중심의 전형을 쓸 때 네. 그런 컨텐츠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네. 쓰는데 좀 곤란을 겪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네. 그리고 독서활동 상황 같은 경우는 조금 어머니가 좀 학교에서 좀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1학년, 2학년께 전혀 입력이 안 돼 있거든요. 이게 좀 오류인지 아니면 진실로 안 한 건지 제가 좀 말씀드리기 좀 못하지만 지금 요건 조금 다시 한번 체크를 좀 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상태를 봤을 때는 우선 이따가 추천을 좀 해드리겠지만 어머니가 아까 서울대를 좀 말씀하셨는데 서울대 지원은 조금 신중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같은 경우는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었습니다. 6회 이상을 하든 7회 하든 8회 하든 상관이 없었는데 우리는 6회 범위 안에서 내가 경쟁력 있는 전형들 그리고 전형 그런 트랙들을 써야 되는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전형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약간 비교 여리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상태로는요. 물론 이제 여기에 기록에 저한테 전해지 않은 기록들이나 이런 거 봤을 땐 또 다른 것이 있을 수 있겠지만요. 현재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서울대 지원은 조금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6월 모의평가 기준으로 지금 봤는데 사실 우리 박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서울대학교 이제 수시 지원할 때 사실 모든 전형들이 지금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 지금 학생부에 대한 기록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학생에 비해서 조금 좀 부족해 보인다 지금 이런 지적도 해주셨고요. 특히 이제 일단 현재 지금 아까 어머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논술 위주의 전형을 하고 사실은 4월 모의평가에서 보면 수능 체제 등을 다 맞췄는데 이번에 6월 보니까 역시 이제 확실히 그 재수생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조금 성적이 좀 떨어진 면이 있습니다. 자, 이런 전략에서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수시 전략 어떤 식으로 좀 해야 되는지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학생 같은 게 딱 두 가지가 우선 가장 경쟁력이 있습니다. 우선 수능이 우선은 괜찮고요. 내신에 비해서. 두 번째는 그 과목들 중에서도 외국어가 상당히 좋습니다. 만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걸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논술 전형 준비하시는 거 맞습니다. 대신에 수능 성적을 향상시켜서 희망대학에 우선 선발을 갈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고요. 두 번째는 논술에서도 조금 더 이제 과를 고르고 이제 대학을 좀 달리 생각을 하신다면 논술 유형 안에 외국어 지문이 있는 것도 한번 고려를 해봤으면 어떤가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외국어 능력이 이렇게 뛰어나다면 이제 학생부나 이렇게 기록되지 않는 쪽에 충분한 능력이 있다라면 충분히 에세이를 써서 상을 받은 경험도 있으니까요. 외국어 능력이 글로벌 전형에 좀 적합한 정도로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면 글로벌 전형도 한번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네. 지금 희망하고자 하는 지원대학과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는 선생님께서 그런 분석을 하셨는데 지금 성적으로는요? 네. 자, 선생님 그러면 지금 앞서 이 논술 전형의 우선 선발을 좀 고려해봐라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에 대해서 좀 어머니들 오해를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자세하게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제가 이제 학생한테 지금 어머니한테 말씀을 좀 드리는 건 이제 우선 선발을 좀 노려보세요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왜 그러냐면 수능 성적이 사실은 잘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평균적으로 한 70% 학생들이 올라가지 않지만 상위권 학생들은 절반 정도는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어머니 희망하는 대학 준비하셔가지고 지원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꾸 우선 선발 얘기를 드리는데 우선 선발, 일반 선발, 논술 실력이 뛰어나든 뛰어나지 않든 두 가지 전형은 자기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접수를 해놓고 나면 둘 중에 하나 이제 해당하는 거 먼저 우선순위 있는 것들을 걸려지는데요. 우선 선발을 준비하면 어떤 유리한 점이 있는지 제가 조금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떤 전형이 있다고 치도록 하겠습니다. A대 일반 전형으로 얘기를 하겠는데요. 우선 선발 60%를 학생부 20에 논술 80, 일반 선발 40% 학생을 학생부 50과 논술 50으로 뽑는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선 선발 같은 경우는 딱 지표상으로 봤을 때 논술로 뽑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모습을 좀 보여드리면요. 예를 들어 작년 이 학과가 한 30명 정도의 정원인 학과였습니다. 그래서 1,800명이 지원을 했고 60대 1의 경쟁률을 보였을 때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의 모습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선발 같은 경우에는 이 학과가 언수회가 모두 1등급인 학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이 작년에 사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5,54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과에 대해서 이 우선 선발 최저 기준 충족한 학생은 선발 인원 18명에 한 3배수 정도밖에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60명 중에 18명을 뽑기 때문에 경쟁률이 3.3대 1이 됩니다. 그리고 일반 선발 같은 경우는 최저학력이 2개의 등급인데요. 이걸 충족한 학생이 작년에 사탐 기준으로 한 58,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학과에 지원한 학생들 중에 최저를 통과한
학생이 1260명이에요. 그러면 네. 우선 선발에 떨어진 학생까지 포함해서 경쟁을 했을 때 뽑힐 확률이 얼마냐? 103.5대 1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실제로 수능이 최저학력 기준을 우선 선발을 맞추냐, 일반 선발을 맞추냐에 따라서 훨씬 더 유불리한 네. 모습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일반 전형의 컷은 맞춥니다. 네. 일반 전형 네. 최저학력 기준 맞추니까요. 네. 가급적이면 우선 선발 네. 기준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네. 조금 더 우위를 확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우선 선발에 생각보다 이렇게 맞추는 확률이 그렇게 많지는 않네요. 그런데요. 실제 예. 어렵습니다. 지금 그래서 일단 우리 학생이 지난 4월 기준으로 한다면 다 맞췄기 때문에 네. 조금만 이제 노력해야 되는데 일단 우리 학생이 지금 지원하는 전형들이 바로 이제 연세대, 서울대학교, 고려대학교 수시 일반 전형이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특징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선 가나다 순으로 고려대학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려대학교입니다. 우선 일반 전형으로 1351명을 선발합니다. 우선 선발 60%를요. 학생부 30, 논술 70으로 뽑고 있고요. 최저학력 기준은 언어 또는 외국어 1등급, 그리고 수리 1등급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물론 경영대학이나 전경대학, 자유전공학부는 모두 1등급을 원하고 있고요. 일반 학생 40%는 학생부 50과 논술 50을 뽑고 있고 일반 선발 최저학력 기준은 언수회탐 중 2개 2등급 이내입니다. 두 번째 서울대학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수시 일반 전형은요. 올해 1743명으로 많은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 1단계는 1.5에서 3배수를 서류 100% 뽑고요.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50과 면접 및 구술 50으로 2단계 최종 선발하게 됩니다. 물론 최저학력 기준 있습니다. 문과 학생이기 때문에 언수회탐 중에 2개 이상 2등급 이내의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세대를 보면요. 연세대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1140명을 뽑고 있습니다. 우선 선발 70%, 고대보다는 10% 정도의 더 많은 학생을 우선 선발 뽑고 있는데요. 반영 비율은 똑같습니다. 논술 70에 학생부 30, 그리고 일반 학생은 30%를 논술 50과 학생부 50으로 뽑고 있는데요. 우선 선발 최저학력 기준을 보시면 언수에 모두 1등급입니다. 만약 이걸 충족한 학생이 없다면 언수의 등급이 합의 4, 그래서 112 정도 학생까지 뽑는 것이 우선 선발입니다. 그리고 일반 선발은요. 언수 외탐 중 3개 경우 2등급 이내 학생을 뽑고 있습니다. 네. 자, 어머니 잘 듣고 계시죠? 네, 선생님께서 우선 선발과 일반 선발의 말씀, 그리고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최저 등급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 외에 어떤 전형을 조금 더 적합하다고 추천을 하실 수 있을지도 궁금해요. 네. 지금 이제 희망하는 대학도 사실은 추천 고려 대상이 네. 되는 것이고요. 거기다 조금 더 이제 현실을 고려한다면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외국어 문항이 들어있는 동국대, 외대, 경희대 대학들도 당연히 논술 전형으로서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추천을 좀 드리자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이 외국어에 대한 능력이 지금 서류에 밖에 있는 지켜져 있지 않은 기재되지 않은 설력들이 충분히 있다라면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글로벌 전형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건 어떤가 싶습니다. 물론 6개 다 열리는 것이 아니고요. 6개 중에 하나 정도는 이런 쪽에 한번 넣어보는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화여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여대 이화 글로벌 인재라는 전형이 있습니다. 수시 1차에 있고요. 1단계 서류 100으로 4배수를 뽑고 난 후에 2단계에서 서류 80과 면접 20으로 학생을 선발합니다. 선발 인원은 10% 정도의 인원이고요. 최저학력 기준이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앙대학교입니다. 중앙대학교는 수시 글로벌 리더라는 전형 안에 트랙이 2개가 있습니다. 유형 1에서는 영어 에세이 100에서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형 2에서는 학생부가 들어가고 최저학력이 있는 2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이 어떤가 싶습니다. 그래서 최저학력이 없는 것보다는 좀 있는 것이 경쟁률도 좀 적어질 테고요. 그리고 합격할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 외대 보겠습니다. 한국 외대는요. 수시 글로벌 리더 안에 3개의 트랙이 있습니다. 영어 우수자, 그다음 외국어 우수자, 교과 연계가 있는데 교과 연계가 바로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부 30에 영어 에세이 70으로 뽑는 이 전형이 무집인은 다소 적지만 그래서 한번 추천해보는 전형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머니께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오늘 이렇게 상담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따님과 함께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머니.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결정적 코치 조훈 선생님과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내신보다는 모의고사 성적이 우수합니다. 4월달 기준에서 6월 기준으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꼭 해야 될 것 같고요. 최저등급으로 봤을 때 논술
우선 선발이 되려면 1등급을 모두 맞추는 전략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의 기본적인 전략은 논술 중심의 수시 전형을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추천 학교는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비롯해서 경희대, 한국외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이화여대의 논술 중심 수시 전형을 추천하고요. 아울러서 외국 성적이 좋기 때문에 수시 글로벌 리더 전형으로 이화여대 이화 글로벌 인재 전형, 그리고 중앙대학교, 한국외대의 글로벌 리더 전형을 함께 추천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모두 3명의 학생에 대한 상담을 마쳐봤습니다. 수시 전형에 대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오종훈 선생님 그리고 박문수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6월 16일 오후 2시 노원 구민회관에서 대강당에서 2013 대학입시 정보설명회가 또 한 차례 펼쳐집니다. 지난주에 아쉽게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6월 모의평가를 기준으로 해서 수시 전형 잘 짜보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은 목요일입니다. 격주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죠. 여러분의 꿈의 지도를 그리고 진로 적성에 대한 상담을 하는 날인데요. 내일은 능력 개발을 위한 진로 상담이란 주제로 상담을 진행할 테니까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